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은희의 산코치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인적성 암산 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암산을 해야 되는 이유, 제가 온라인 인적성 팁에다가 설명을 드렸는데,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필기를 직접 문제에다가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암산을 하는 것이 좋고, 그리고 암산의 순 기능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은 그냥 머리가 좀 핑핑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조금 덜어주는 그런 순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반대로 이런 암산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암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역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암산은 사실 이런 팁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이 훈련이라는 것은 뒤쪽에서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생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훈련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팁은 앞자리부터 계산한다입니다. 자, 앞자리부터 계산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더하기나 빼기가 있을 때 바로 이쪽 45 더하기 37에서 4와 3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일단 적어도 70은 넘어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8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. 뒷자리를 배제하고서 생각을 한다면은. 자,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다른 수식을 계산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일단 60이다 라고 한다면 얘보단 작고, 90이다 라고 한다면 얘보다는 크다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. 단순히 앞자리만 계산하고서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걸 볼 때 도미넌트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, 이런 더하기에서의 도미넌트하는 것은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가 되겠죠. 그래서 항상 암산을 할 때는 앞자리부터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곱하기도 마찬가지죠. 곱하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764 곱하기 6이 있는데 얘를 원래 우리 예전 같았으면은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12단위로 넘기면서 계산을 해 갔겠지만, 그게 아니라 일단은 7이랑 6을 곱해서 4200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필요에 의하면은 그때 764 중에서 6도 계산하는 것이고,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4를 계산하는 것이죠. 즉 이런 것들은 암산을 모두 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도미넌트 항을 먼저 계산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필기해서 계산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두 번째로는 1%, 5%, 10%로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죠. 자,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큰 숫자, 뭐 얘보다 더 큰 숫자도 있겠지만 3678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다룰 때 항상 이런 단위를 가지고 1, 5, 10%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. 자, 이거 끊을 때도 요령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1%를 끊으면은 앞에 36에서 끊기겠죠. 그러면 36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일단은 뒤에 78을 내가 배제해서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0.78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6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가지고 갈 때도 36.78로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36보다는 살짝 크다, 이렇게 이제 화살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. 그리고 5%도 마찬가지로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3678에다가 5를 곱하든가 아니면 2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180이 나오고 뒷자리 수를 역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이쪽이 지금 잘못됐네요. 지금 180보다도 크게 될 텐데 지금 화살표를 제가 잘못 그렸네요. 이쪽이 그래서 이쪽이 좀 크다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10% 같은 경우는 1에 대해서 10배이기 때문에 360이 되겠지만, 그래도 여긴 1의 자리가 살아남기 때문에 367보다는 0.8이 붙으니까 더 크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복잡한 거는 빼고 경향성, 걔가 좀 더 큰지 작은지 정도만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숫자를 간결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암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. 이런 부분들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분수 비교는
용병법을 이용한다 라는 부분인데, 일단은 용병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 인강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용병법이라고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, 이런 분수 비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분모를 통일시킨 다음에 분자를 비교하는 게 가장 정석적이지만,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저는 용병법을 암산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. 예를 들어서 1번을 볼게요. 1번은 분모끼리 빼면은 1위 자리까지 대충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70 커지면 이렇게 얘가 되죠. 그러니까 분모는 대충 70이네. 차이가 70이고, 분자 같은 경우는 14네. 즉 70분의 14를 생각할 수가 있고, 걔랑 얘랑 비교하는 것이죠. 그럼 70분의 14에서 죄송합니다. 16이네요. 70분의 16에서 위아래다가 4를 곱하면은, 밑에는 70이었으니까 3을 곱하면은 70이었으니까 210, 위에는 16이었으니까 48이 되겠네요. 즉 결국 얘랑 지금 이 앞에 작은 숫자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작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얘보다는 더 작다, 이렇게 이제 푸는 것이 용병법이라는 것인데,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암산을 할 때도 그냥 빠르게 이거 두 개 뺀 다음에 그 분수가 더 작은 숫자랑 비교했을 때 그 대소관계를 통해서 전체의 대소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거든요. 그래서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암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팁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바로 훈련을 정말 잘 하는 것인데, 저는 웬만하면은 좀 실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편이라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차량 번호판으로 연습하는 것인데,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런 차량 번호판 보이시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80이랑 16을 더한다든지 80에서 16을 뺀다든지, 아니면 여기 지금 이거 67 더하기 80 더하기 16 이렇게 세 번을 다 더해 본다든지, 아니면은 67이랑 그 다음에 16을 곱할 때 나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, 67에다가 1을 곱하는 거 먼저 계산할 것이냐,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. 그리고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차량 번호판 두 개를 이용해서 네 자릿수 덧셈도 가능하고 네 자릿수 뺄셈도 가능하겠죠.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계산을, 더하기 빼기 계산을 생활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암산 연습 문제 PDF 파일을 구하는 것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타민 PDF가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, 그 PDF 파일을 구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제 그 이유는 이쪽에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문제은행식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문제를 구할 때는 여기서 두 배를 하고, 그러면은 이 분자가 183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쪽은 320보다 더 커지죠.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용병법을 쓰지도 않고도 면적이 더 크다, 이런 식으로 암산할 수가 있죠. 이런 거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래도 뭐 스터디 카페를 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있을 텐데, 그럴 때 더치페이를 하게 되죠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재무를 맡으셔가지고, 혹은 본인이 돈을 이렇게 총무로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암산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죠. 이렇게 1차와 2차가 있을 때 1차와 2차에서 각각 얼마를 썼고 그게 몇 명이 썼으며,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야 된다, 이런 것들을 손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머리로 암산을 해보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그 계산의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런 계산을 많이 훈련을 해줘야지 그런 실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거부감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팁과 세 가지 훈련 방법을 드렸는데, 물론 다른 정말 좋은 팁과 훈련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
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강의를 토대로 하셔서 좀 더 본인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찾아보신 다음에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